언니는 이 집의 문자아야. 10년간 동생 대학 보내려고 초밥집 알바, 새벽 픽업, 과외비까지 다 댔는데 돌아온 건 원망과 책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우연히 발견한 제 앞으로 걸린 사망보험 3개. 수혜자는 전부 부모님. 인감증명서? 못 줘. 받고 싶으면 제주도까지 직접 와. 하지만 3년 뒤 제가 보낸 한 통의 우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 가명, 올해 33입니다. 저는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살림 미천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동생을 대학 보내려면 제가 포기해야 했거든요. 언니, 나 서울대학 가고 싶어. 동생은 공부에 열의도 있었고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란 아이였어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저의 10대, 20대였습니다. 초밥집에서 손가락에 토치질하면서 초밥을 만들고 동생이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 혼자 데리러 가고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과외. 동생은 받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제 생활비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언니, 나 해외 어학연수 가고 싶어. 해외요? 저는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돈을 모아서 동생을 보내줬어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돈벌이는 다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초밥집, 과외보조. 그렇게 동생은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SKY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자랑스러운 서울의 명문대였죠. 부모님은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너도 전문대라도 가라. 저는 아무 지방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여대에 붙었었어요. 하지만 취업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포기했죠. 미쳤냐? 그 대학을 왜 포기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저에겐 진학이 사치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 꿈이 변호사였다는 걸. 대학에 다니면서도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제 용돈은 물론이고 동생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면 보태드렸습니다. 카드값도 제가 땜빵했어요. 19살부터 21살까지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22살 때부터는 부모님 생활비도 드렸어요. 집 매매할 때 돈 보태드리고 차 살 때도 돈 보태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애들 코 묻은 돈 얼마나 줬다고 생색이야?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동생도 크면 이해해주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을 아버지 회사에 소개로 넣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딸 소개로 들어오는 건데 최소한 사기는 치지 않겠지. 제가 너무 순진했죠. 아버지는 국가 보조금을 몽땅 가져가고 현금만 조금 주면서 지인을 부려먹었습니다. 폭력까지 쓰셔서 노동청과 변호사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방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나가. 퇴직금까지 드리면서 저는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일으켜 세워줬죠. 민지야, 이제는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제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보험 조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앞으로 사망보험이 3개나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보통은 장례 비용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하나같이 억 단위였어요. 그리고 수혜자는 전부 부모님. 이게 뭐지? 주무관님이 대신 화를 내주셨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당장 연락하세요. 저는 5년 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앞으로 걸린 보험 계약자 변경 부탁드려요. 왜? 제가 이제 독립했으니까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처음엔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못해준다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좋은 보험을 왜 해약하려 하냐고 말렸어. 인감증명서는 못 줘. 정 받고 싶으면 제주도까지 직접 와. 제주도요? 저는 육지에 있는데 왕복 비행기값만 해도 얼만데.
어머니, 제가 왜 집에서 쫓겨났는지 기억하세요? 5년이면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왜 엄마 아빠한테 그래? 뭐, 보험 때문에 난리야. 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내 앞으로 걸린 보험인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보험료 내주셨잖아. 그 순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이 집의 문제아야. 나도 언니만큼 힘들고 괴로웠어. 언니만 조용하면 집안은 평화로운데 항상 언니가 분란을 일으켜. 10년간 희생하며 키운 동생. 제가 못 가본 서울 대학 보내주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던 동생. 그 동생이 저를 문제아라고 불렀습니다. 동생아, 나 너 키우느라 청춘 다 바쳤어. 그거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누가 시켰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내가 정말 문제아인 걸까? 아직도 8년 전에 산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6년 전에 산 옷을 돌려 입고 있었죠. 친구들이 갚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은인들 빚부터 갚고 싶었거든요. 아이패드도 노트북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선물해준 중고 태블릿과 노트북이 전부였죠. 그런데 동생은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였어요. 나는 뭐였지? 나는 정말 이 집 살림비 1000밖에 안 됐던 걸까?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어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했죠. 친구들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집으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사망보험 계약 해지 요구 및 법적 조치 예고.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넣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10년간 이 가족을 위해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초밥집에서 일하고 동생 대학 보내려고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서울 명문대 합격증을 찍고 전문대를 선택한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동생 데리러 나가고 동생 과외비, 해외여행비까지 제가 벌어서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아라고 하셨죠. 5년이면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셨죠. 제 앞으로 걸린 사망보험 3개. 수혜자는 부모님. 이게 저에 대한 사랑이었나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지난 10년간 제가 들인 모든 돈의 내역을 첨부합니다. 총 4,200만 원. 제 19살부터 29살까지의 청춘값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건 무엇인가요? 절연과 사망보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딸 민지 올림. 일주일 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보험 해지하마. 인감증명서 보낼 테니 주소 알려다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어요. 6개월 뒤 보험은 모두 해지됐고 그동안 납부된 보험료도 돌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동생도 몇 번 연락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 곁을 지켜준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소개해준 남자분이었어요. 공무원 동기였는데 제 사연을 듣고 많이 위로해 주셨죠. 민지 씨, 이제는 행복하세요. 제가 지켜드릴까요? 청첩장은 부모님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살려준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석은 가족 대신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례 없이 친구가 대신 축사를 해줬어요. 민지는 1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민지를 버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민지의 진짜 가족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지금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요. 시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요. 민지야, 우리 손주 태교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시어머니의 말씀에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가요. 당신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 멀리서 부모님 집이 보였어요. 하지만 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시부모님과 함께 바다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얼마 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결혼한다. 와줄 수 있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하지만 안 갈게.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 동생 결혼한다며? 안 가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저한텐 여기 가족이 전부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내 가족이야. 평생 우리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절대 차별하지 말아요. 형제자매가 생기더라도 똑같이 사랑해줘요. 당연하지. 우리 아이들은 모두 소중하니까.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살림미천으로 키우지 않을게.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저는 1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어섰고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살림미천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30이 넘어서야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10년간 희생했지만 배신당한 장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밑거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